아침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 새벽 4시쯤 양수 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뉴스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새벽에 흘러나온 뉴스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마치 불길한 예고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이단 한 문장이 주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거죠. 이지혁은 물가 근처에서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으악! 그 절규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무력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뉴스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이 덜덜 떨렸고 휴대폰을 집어들며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요즘 지혁이한테 전화 안 받았냐? 혹시 소식 없어?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요. 지환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 연락이 안 된 지 일주일쯤 됐어. 지환의 목소리는 떨렸고 불안은 고스란히 성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재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야, 방금 뉴스에서 말한 그 저수지, 거기가 지혁이가 머물던 근처야. 나 진짜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그 말은 곧장 지환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는데요. 지환은 곧바로 부모님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뉴스 속 저수지가 형이 있던 근처라는 말에 가족들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거실 한가운데서 털썩 주저앉았고 어머니 김다정은 그 옆에서 남편을 붙들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를 되뇌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편 이 모든 통화를 우연히 옆에서 듣게 된 지은호의 귀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찌르듯 꽂혔고 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은호는 바들바들 떨며 성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은호는 물었습니다. 신원미상 남성이 저수지에서 발견됐다고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고 발끝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담당 형사의 안내를 받아 시신을 마주한 순간 은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더니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은호가 쓰러진 이유는 시신의 허리에 차여 있던 낡은 수제 열쇠고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학 시절 지혁에게 졸라서 겨우 선물 받았던 자신의 수제 열쇠고리가 시체의 허리에 차여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열쇠고리는 은호가 지혁에게 청첩장을 받던 날 인연을 끊자며 분노에 찬 은호가 가져가요. 선배랑 연관된 건 물건이든 추억이든 전부 다 버릴래. 라며 내던졌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 열쇠고리 하나만으로 은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잠시 후 지역의 가족들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차마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어머니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흰 천을 치웠습니다. 아, 상철 씨 우리 아들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그럴 거야 다정은 울면서 반복했고 상철은 그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결국 조옥래 할머니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경찰차가 공사장으로 급히 들어서더니 경찰관들이 누군가를 찾는 듯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여기 이지혁 씨 계십니까?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선 사람은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전데요? 무슨 일이죠? 경찰은 곧바로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저수지의 신원미상 변사체를 보고서 바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특히 할머님께서 쓰러져서 병원에 계십니다.
지역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다. 어느 병원입니까? 곧장 병원으로 달려간 지역은 병실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그 옆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지역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다가가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 걱정시켜드려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으며 살이 빠진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통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은호는 병원 침대에 실려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지역일 거라는 오해 속에서 오열하다 실신했던 거죠. 옆에 있던 성재가 실신한 은호를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누워있다 깨서 정신이 몽롱한 은호가 할머니의 병실로 급히 달려가고 있는 지역의 옆모습을 어렴풋이 봤습니다. 아, 지역 선배. 어떻게 해? 은호는 헛것을 본 줄 착각하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병실에서 오열하고 있는 지은호의 곁에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하! 엊그제 내가 물어볼 때 단칼에 거절하더니 역시. 은호 후배 마음속에 지역이가 계속 있네요. 은호는 고개를 들어 성재를 보며 마음속에 있으면 뭐래요. 이 세상에 없는데? 하며 울었습니다. 성재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만 울어요. 나 질투나게. 잠시 후 누군가 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울어. 은호는 한참 동안 울다가 이젠 선배 환청도 들리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따뜻한 품이 은호를 감쌌습니다. 내가 미안해. 지역이 은호의 머리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서 선배. 그제서야 퉁퉁 부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지역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 바로 이지역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지역의 품에 안겨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역 선배. 왜 이렇게 말랐어요? 걱정하는 손길이 지역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역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이며 끌어안았습니다. 알고 보니 성재는 이미 시신이 지역이 아님을 알았지만 충격으로 쓰러진 은호를 병원으로 데려오느라 진실을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침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지역과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마지막으로 지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난 안 되는 것 같아. 은호 후배, 네가 책임져라. 지역의 가슴을 쿵 치며 지호 후배 저기 있다라고 하며 사라졌습니다. 뉴스 속 저수지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남성의 허리에서 나온 열쇠고리는 며칠 전 과로로 쓰러진 이지역이 바닥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그 열쇠고리를 그 남성이 줍고 음주운전으로 저수지에 빠졌던 것이었지요. 그 결과 지역은 가족과 그리고 은호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화려한 날들 7화 예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은호와 지역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지금 앞날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